우리 몸에서 손과 손가락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죠.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손가락 관절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기적으로 손가락이 저리거나 욱신욱신 쑤시고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의외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손가락 관절염의 경우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가락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 관절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손가락 관절은 다른 관절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마디마디가 인대에 의해서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꺾이는 각도가 순간적이고 네. 또 한쪽 마디에 큰 압력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면서 또 이제 그 인대의 어떤 기능이 그 손가락에 10개 이렇게 양쪽으로 10개 인대가 이렇게 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이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수시로 이제 우리가 무릎이나 다른 큰 관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걸리더라도 어쩌다 걸리거나 운동 시에만 걸리는데 손가락은 마우스를 쓰거나 글씨를 쓰거나 가벼운 언어 표현을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한 활동성을 갖고 있는 관절이죠. 손가락 관절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관절이잖아요. 네. 강한 편이에요? 아니면 약한 편이에요? 관절 자체는 굵기가 클수록 강한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가장 큰 이제 압력에 버틸 수가 있죠. 네. 또 경관절이라든지 또 이제 그래서 손가락 관절은 사실은 손가락 한 마디만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압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손가락을 함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팔 뭐 이렇게 근육을 그렇죠. 함께 사용을 해야만 되고 잘못 사용하면 진짜 쉽게 삐거나 네. 아니면 쉽게 관절이 우둑 소리를 내면서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보통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 이렇게 네 나눌 가지.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퇴행성, 이제 그냥 보통의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노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외상. 뭐 꺾인다든지 운동할 때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있겠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우리가 뭐 탁구 같은 거 뭐 골프 같은 배드민턴 하면서 악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또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또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용에 의한 피로 누적이 또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잘 안 낫는 류마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4가지 중에. 퇴행성이죠. 아무래도. 네,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외상 같은 경우에는 또 금방 쉬면서 이제 회복되기도 하는데 반해서 퇴행성이나 류마티스는 잘 회복이 안 되고요. 만성화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퇴행성은 누구나 좀 젊은 분이 오느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세가 드시면 퇴행성 관절은 대부분 오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관절이라는 곳이 뭔가 상처를 받든 아니면 뭐 노화가 됐든 이게 다르게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그 관절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활액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관절끼리 부딪혀서 상하겠죠. 그걸 막기 위한 관절액이 있는데 네. 그 윤활액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줄어든다든지 또는 그 뼈와 뼈 사이 윤활액이 있는 반면 또 연골 사이에 연골막이 있는데 연골이 다친다든지 뭐 그러면서 많은 사용에 의해서 그 활액이 부종을 동반해서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병이 시작되죠.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좀 쉬지 뭐
하면 낫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왜 특히나 손가락 관절염은 그렇게들 오해를 하실까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너무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흔한 일로 이제 치부를 하시게 돼서 실제 아까 외상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도 별 금방 문제가 낫기도 없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과 류마티스 관절로 갔을 땐 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 두 부류의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렇군요. 승진했습니다. 주PD로. 그렇군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갔을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 외상성이나 아니면 뭐 많이 사용해서 피로가 누적됐거나 그럴 때 느끼는 통증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외상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아침에 조조강직이라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뻣뻣해서 잘 안 펴지고 이제 움직이기 힘들죠. 이제 그런 것이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한 2-30분 정도 지나면 풀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게 되더라도 뭐 치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시는데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1시간 이상이고요. 최소가 보통 하루 종일 뻣뻣하고 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골관절 특히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된 거니까 이제 오후가 되면 많이 쓸수록 더 불편해지죠. 이제 그런 이제 류마티스와 퇴행성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또 많은 증상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박경민님의 문자 볼까요? 손가락을 누두둑 소리내는 습관이 있는데요.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위에서 그거 하지 마, 손가락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도 오래 전부터 했던 습관이라서 이게 손가락 관절염이 생길까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손가락 우두둑을 많이 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 네. 대부분 손의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손이 뭔가 찌뿌듯해요. 네, 그렇죠. 네. 이 전완근이라고 하죠. 팔뚝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이죠. 이제 덤벨을 든다든지 무슨 배드민턴 같은 것을 한다든지 꽉 쥐게 되죠. 그러면서 손가락 인대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우두둑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미 손이 충분히 피로하니까. 그런데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축과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약간 분리감, 좀 안 움직인 것 같은, 그래서 움직이면 우두둑하면서 이제 늘어나게 되죠. 관절이 순식간에. 그러면서 약간 시원한 감. 그렇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우두둑우둑하면서 신축을 하니까 우리가 목 어깨 불편할 때 이렇게 들리면 시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손가락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돌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이렇게 두 부류의 환자는 아니시지만 주로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원리 자체는 관절에는 단순히 관절액만 차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이제 기포가 생깁니다. 이제 미세의 기포가 생길 때 그것이 이제 급격한 마찰음에 의해서 이제 빡빡한 소리가 나는 거라서 기포 터지는 공기음 그렇죠. 기포 터지는 소리가 됩니다. 이제 또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는 소리들 중에 관절이 진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소리가 크지 않고요. 약간 뻐걱하는 스스로만 느끼는 소리들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이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실제 연구 통계에 의하면 관절염을 유발시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절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손의 악력이 감소하거나 이제 손에 힘이 빠진다는 거죠. 손 주는 힘이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그 소리를 내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손이 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대로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악력을 사용하는 운동 덤벨을 든다든지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뭐 골프 그립을 꽉 쥘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수건짜기 걸레짜기처럼 저희가 운동 악력 기를 때 줄에다가
저기 무거운 추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겨 올렸다가 당겨 내렸다가 하는 것들 인터넷에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동작을 통해서 악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게 악력이 증가되면 관절면이 튼튼하면서 이 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줄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좀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악력 운동을 한번 찾아서 꾸준히 해보시면 이런 네. 습관도 고치실 수 있고 관절염과는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손 건강에 좋진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경민님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뭔가 해야 시원해요. 네. 운동을 안 합니다. 네. 아유, 혼났어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 뚜두둑 하잖아요. 그러면 마디마디가 좀 굵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건 맞나요? 실제로 기포가 생기면 그 기포가 재흡수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팽창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면 계속해서 두꺼워지는 느낌이 드는. 실제로 그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 이런 식으로. 오. 이런 동작을 하게 돼서 관절을 직접 외부에서 건드리게 되면 네. 오히려 관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우두둑 하는 것만 가지고 관절이 그 염증이 생기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어서 손가락이 가늘어지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절 크기에 비해서 손가락이 가느니까 붓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 뭐 몇십 년 동안의 통계를 낸 외국의 그 논문들을 보면 실제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5038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무직인데요. 마우스를 아주 살짝이라도 누를 때면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아픈데요. 이것도 손가락 관절염일까요? 이제 어느 관절이 아프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됩니다만 아마도 누른다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의 끝 관절에 나타난다면 퇴행성 관절이거나 아니면은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퇴행성 관절은 이 10손가락의 마지막 관절에 가서 생기는 경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관절, 손바닥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뼈에 연결된 인대 이런 부위에서 또는 손목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류마티스일 확률도 있고 류마티스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증상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아픈 통증이 오래되셨다면 그런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또는 이제 손목을 비틀어서 생기는 경우가 마우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보통의 마우스는 책상에 이렇게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차렷하고서 이렇게 딱 서보면 손이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약간 45도 기울어져서 이 바지 봉합선에 닿게 되죠. 그런 분들이 책상에 올려놓고 마우스 면대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팔을 비튼 채로 45도 비튼 채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팔목이 좁아지면서 팔목인데 터널 증후군 같은 것을 발생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이 아프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칼 그 마우스라고 해서 마우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작가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런 류를 한번 사용해서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이 5번째 손가락 팔목 부위에 이제 그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쿠션을 대고 사용하시고 이런 방법을 써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 있다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촬영을 통해서 관절염 유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자세들이 일단 편안한 자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앉아있는 자세만 하더라도 등에 퇴행성 척추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이크도 사실은 이렇게 높게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등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관절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네. 보통은 이 관절의 마디마디 사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끝이 아픈 것도 관절염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이제 끝이라고 하는 부위를 아마도 이 첫 번째 마디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네. 손끝이라는 것이 이 손톱 끝
경우에는 손톱에도 이제 생인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세균 감염 이런 것에서 오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랬다면 아마도 첫 번째 마디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손톱 끝, 진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손끝은 이 관절염은 아니다. 네. 네. 6615님, 저희 할머니께서 손가락의 가장 마지막 관절 쪽이 휘어서 불편해하셨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연세가 드시면서 손가락의 마지막 관절이 조금씩 휘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유전일까요? 그렇게 손가락의 마지막 관절이 휘어지는 것도 똑같이 유전될 수 있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퇴행이라는 것이 이제 노화가 빨리 온다라는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하시고 골 조직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오는 것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흰머리도 빨리 나는 사람, 맞아. 늦게 나는 사람, 노안 또는 이제 노인성 난청 뭐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뼈의 노화도 유전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가락 끝마디가 휘는 네.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휘는 건 왜 휘는 거예요? 이제 관절의 변형이 오는 것은 뼈를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면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이제 중심부가 칼슘이 빠지면서 가늘어지고요. 뼈 끝에는 가시처럼 자라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편측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제 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절 변형이 관절면의 자체의 어떤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로 오는 것이고요. 염증은 소견은 적지만 이제 뼈의 퇴행이 동반돼서 오는 그런 경우는 끝단에 발생하는 골관절염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변형이 오는 건 역시도 유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방을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일단은 뼈의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과 손가락 인대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집안일을 하면서 손가락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걸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거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할 때 요새는 뭐 자동 그 식기세척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 그 많은 노동력이 관절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관절의 운동을 좀 줄여주시고 오히려 노동은 아니지만 이 전완근 같은 팔뚝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악력이 증가하면 이제 관절에 오는 칼슘이나 이런 것의 공급도 활성화되고 혈액도 순환이 잘 되면서 손이 따뜻해지고 이런 과정이 이제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죠. 일단은 손을 어쩔 수 없이 자주 쓰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 이제 뭐 자판을 자주 누르는 우리 그렇죠. 작가나 PD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도 오늘 문자를 주셨는데 손가락 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손 마사지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네.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핫팩이라든지 파라핀 베스라 해가지고 파라핀에 손을 담근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손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늦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파라핀이나 핫팩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집에서 그냥 따뜻한 수건 찜질 같은 것도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이 살짝 생기려고 한 것을 빨리 혈액순환이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 누적된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손 마사지 해주는 것도 네. 도움이 된다. 그럼요. 손 마사지기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마사지는 사실은 그 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것보다도 환자분이 스스로의 통증 부위 그리고 스스로 뻣뻣한 부위를 이제 스스로 촉지해가면서 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봤을 때 운동 범위가 작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 손가락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뭐 그 부부간에는 서로 이렇게 만져주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쫙 핀 채로 손끝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스트레칭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아니요, 도움은 되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손 마사지기는 대부분 그 펌핑되는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누르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가면서 세밀하게 만져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은 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텐데 네. 생긴 다음에도 마사지기 같은 거를 넣어도 괜찮은가? 좋죠. 이제 염증 상태, 초기 관절염 상태에서는 이제 붓고 아프고 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스팩 시원하게 해서 염증기를 가라앉히게 되지만 초기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 만성화되죠. 만성화될 때는 그런 마사지 스스로의 뭐 주물러줌 또는 이제 고무공 있잖아요. 고무공을 이렇게 쥐면서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함부로 눌러주면은 왠지 잘못 망가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괜찮군요. 자기가 자기 손을 만질 땐 충분히 이거 너무 아픈데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시원한데 그럼 자기 몸이 훨씬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기에 직접 넣으면 아픈데 안 아픈데 가릴 거 없이 똑같은 압력으로 이제 주무르게 되기 때문에 직접 마사지 하거나 가족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 손만한 마사지기가 없죠, 사실. 네. 6007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오랜 기간 아팠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서 오랜 기간 만성 상태로 이어져 굳어졌고 유착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관절염이 이제 골관절염이신지 아니면 이제 류마티스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퇴행성을 유발하는 골관절염에 있어서 퇴행성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노화의 속도를 조절해서 진행이 느리게 만들어주고 그 지금처럼 이제 고착화된다고 하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붓는 분 또는 열이 나는 분 또는 이제 그 통증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관절의 통증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제 착비, 뭐 행비, 통비, 뭐 열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각각의 관절의 특징에 따라서 특징적인 관절 증세를 보이게 되고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 약물 또는 침이나 뜸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완화시켜주고 정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서 관절의 범위가 덜 움직이는 분, 네. 그리고 아픈 분, 네. 열이 나는 분, 네. 그리고 저린 분. 붓는 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각의 치료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절의 범위가 좀 덜 움직이는 예전에는 막 이만큼씩 막 쥐고 펴고가 네. 됐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이고요. 일상생활 하지 못할 정도로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치료 대상이 되겠죠. 저희가 젊은 학생들이나 보면은 손가락 뒤로 완전히 제쳐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뒤로 점점점 안 가죠. 특히 여성이 더 그렇게 많이 구부러지는데 남성들은 이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이런 정도는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 뭘 집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잘 안 구부러져서 힘이 덜 들어가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치료 대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화 즉 손가락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강한 힘을 작용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마사지처럼 그 마사지가 결국은 손가락 인대의 스트레칭이거든요.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제 관절 사이의 어떤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인 침 같은 것을 이제 한방에서 도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용 침처럼 돼 있는 이렇게 끊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법과 그리고 내가 평소에 노력하는 걸 함께 좀 해줘야 되고 아프다. 여기가 너무 아프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든 저녁 때 자기 전에 아프든 계속해서 너무 아파서 이게 견딜 수 없다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관절에 대한 이제 특별한 치료법이 서양의학적으로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대증 치료를 합니다. 대증 치료. 아프면 진통제, 열나면 해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그런 약제들을 많이 쓰고요.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그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류마티스인 경우에는 이제 항류마티스 제제라든지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뭐 비용이라든지 약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서양의학적인 대증 치료.
계열이고 한방에서는 이제 그 염증을 잘 없앨 수 있게끔 면역계가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T셀이라든지 NK 세포, B셀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관절에 생긴 염증을 스스로 잡아내고 통증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활성화돼 있고 연세가 들수록 이제 그 기능이 관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관절 기능이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관절 보강약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떨어진 분은 이제 면역 증강제 이런 식의 이제 치료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이제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죠. 일단 아프다면 면역 세포 살리는 것도 함께 좀 면역이 해주신다.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열이 난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이분들은 열이 나는 게 이제 아픈 거랑 같이 오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면역 반응이라 함은 홍종, 열통, 진물, 이제 분비물까지 5개를 주로 얘기합니다. 빨개지거나 붓거나 열나거나 아픈데 물론 이제 분비물이라는 게 붓는 거하고도 같은 계열이지만 흘러나올 수 있는 분비물들 우리가 가래, 콧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뜻인데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백혈구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반응이 없는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 백혈구가 발견했을 때 얘네들을 신고하고 자기네 몸 안에서 응원군을 부르고 이런 전시 체제로 몸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그 반응들을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백혈구들이 잘 탐식 기능, 바이러스나 염증 세포를 잘 잡아먹게 해주면 면역 증강,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라고 하죠.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일단 안 아프고 봐야 되니까 야 백혈구야 너 좀 쉬어라. 네 몸이 그러다가 기절하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면역을 다운시켜 주는 것이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럼 백혈구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진통제 계열의 뭐 타이 뭐 개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것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20분 만에 통증과 열이 주는 것은 백혈구를 진정시키는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인데 응급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아주 심한 단계를 초기 급성기를 지났다면 이제 백혈구들의 오히려 힘을 늘려서 그렇죠. 근본적으로 치료가 복구가 되게 이제 이런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을 때도 비슷하겠네요. 열이 그렇죠. 날 때와. 붓고 열나고가 다 같은 계열인데 대신 붓는 경우는 어떤 백혈구, 통증일 땐 어떤 백혈구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각각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시는군요. 열이 나시면 이제 열을 꺼주는 그러면서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초기 대응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유 내일 비 오겠네 이런 걸 알아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날씨를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요? 왜 비가 오면 관절이 아플까요? 저기압과 고기압의 특징입니다. 이제 내 몸의 체내 압력이 바깥의 압력이 고기압이라면 압력이 눌리게 되고요. 네. 저기압이라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액이 들어 그 혈관 내에서 혈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수액량의 차이가 관절각 내의 수액량을 늘리고 관절을 팽창시킵니다. 과학적이구나.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 관절의 팽창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비가 올지 안 올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 모르시는 거고 관절이 이미 질병이 진행됐거나 질병 직전에 와서 한계치까지 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액이 살짝만 늘어도 부담이 오겠죠 몸에. 그러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것을 맞춘다는 것은 관절 환자이거나 관절 환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네요. 어떻게 그렇게 어르신들은 잘 아실까 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었다. 어르신들은 퇴행성이 진행되신 분들이겠죠. 자, 최경수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하면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제 직업상 손가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관절도 엄청 씁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영양제 중에 손가락 관절에 도움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장 흔한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는 오가피 같은 거 있죠. 차 종류가 워낙 많이 한방차들이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모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페퍼민트 계열의 것들은 티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동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동이라고 해서 금은화라고도 하는데 금은화차, 인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도 굉장히 좋고 자스민하고 비슷한 향을 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차 종류가 또 되겠죠. 손가락 관절염 초기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꾸준히 좀
먹어주거나 마셔주면 예방이 될 수 있을 만한 음식이나 차도 있습니까? 예방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두충차라고 해서 두충차. 또는 우슬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새는 이제 좀 쓰긴 합니다만 속단차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한약재 단일 품목으로 된 차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서 차로 드시게 되면 약만큼의 효과는 내지 않고 또 누적돼서 몸에 이제 큰 부하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드시면 좋지만 그냥 무턱대고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 의료기관에서 이 차 먹어도 되겠냐, 얼마간 먹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해보시고 개개인에게 맞춰서 용량을 이제 정해주시면 좋겠죠.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뭐 이런 차가 좋다, 방금처럼 두충차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서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서 드시면서 문득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계속 먹어도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간독성이라든지 신장 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 한의사와 다니시는 한의원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한약재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약이라는 것도 다 한약이고 천연물 신약 다 한약입니다. 그냥 한약을 이제 내 한약을 그냥 쓸 수는 없고 뭐 양방에서 좀 쓰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신바로라고 하는 이제 그 양약처럼 생긴 이름의 그런 약이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염에 많이 쓰거든요. 이거 다 한약입니다. 한약재를 이름만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바로라든지 기타 다른 약재 지금 말씀드린 단미제들 오가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의사에게 질문을 하시면 당신은 간독성이 괜찮고 이렇게 하니까 뭐 3달 이상 6개월까지 드셔도 됩니다. 또는 간독성이 좀 있으시네요. 용량을 줄이시고 이제 1달 정도만 드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평소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 그냥 차처럼 마시고 싶다. 네. 그러면 이런 두충차 같은 거를 조금 연하게 물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마실 수 있는 차 같은 건 없을까요? 대표적인 게 모가차죠. 모가차. 네, 모가가 목이나 감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가가 이제 강근골해주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효과가 약하다. 효과가 센 것은 오래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 것이 모가는 평소에도 많이 먹잖아요. 모가청도 만들어 먹고 이런 식으로 모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또 오가피차 같은 경우도 오래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가피도 아까 말씀드린 신바로라는 약의 주성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권장되는 식품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손가락 관절염, 우리가 손가락 관절이 좀 아프고 욱신거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며칠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셔라. 전문 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때만큼은 병원에 가셔야 될까요? 일단은 관절이 붓거나 홍종열통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통증이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난 통증이 한 부위에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그것도 또한 이제 치료 대상이 되시겠고요. 관절의 그 굽힘, 뻣뻣하고 잘 안 펴지는 그런 느낌이 그 1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도 또한 검진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손가락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위고 관절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나도 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증상들은 꼭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라라고 하셨던 거 잊지 마시고요.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또 모가차가 좋다고 하니까요. 모가차도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동키호테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